이제 이 활은 조금 더 짧아요. 네. 조금 짧고 이거는 그러니까 17세기 프랑스 활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가 스크류가 없어요. 네. 그 아티큘레이션이 굉장히 좀 잘 되는 활이에요. 우리가 롱볼을 쓰면은 그만큼 얘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활마다 이 활이 진짜로 우리가 그 모던 활처럼 지금 현대 제작가도 최대한 비슷하게는 만들지만 모던 활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의 밸런스, 내가 활을 쓰는 습관에 따라서 이 위치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활이 딱 몇 센치여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비슷하죠. 지금 우리 모던 활하고. 근데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달라요? 나무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일자, 거의 일자, 그쵸? 일자.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감은 것 같아도 이 탄성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팁을 보면 팁이 변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 되게 이렇게 약간 새 부리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에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이 활은 도드라는 모델인데, 그때 잠깐 지나갔던 영국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더 단단해지죠, 저희가. 모던 활을 보시면, 그쵸? 머리가 더 단단해지고, 이제 1790년, 1820년 요 사이부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토르트보라고 하는 지금의 모던 보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의 길이가 굉장히 다양했고, 바로크라는 150년의 시간 동안 활은 그러니까 악기의 변화보다 훨씬 더 변화를 많이 하게 돼요. 바로크 시대 작품들을 연주를 해보시면 거의 1포지션에서 있어요. 그리고 3포지션 올라가고 하는데, 바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고, 비발디 또 우리 6포지션까지도 올라가죠. 그럼 그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추노프 되잖아요. 그래서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내려오는 거 두 가지 방법이, 테크닉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선생님 중에 이게 기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듯 이렇게 내려요. 정말 하나 둘 이거 되게 빠른 동작으로 턱을 안 대고, 그 다음에 춘호프를 하다가 막 연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대고 얼른 내려오고 떼고, 그러한 테크닉으로 춘호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춘호프면은 비브라토는? 비브라토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의 작품을 연주할 때 비브라토를 하지 않는 거다. 뭐 아니면 이제 바로크 작품을 연주할 때 비브라토를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 시대처럼 비브라토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브라토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되는 거고, 비브라토는 계속 있었어요. 비브라토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브라토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을 넘어가기 시절에 그 유명한 레오폴드 모차르트 아버지가 있잖아요. 모차르트 아버지가 이제 비브라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브라토는 마찬가지로 음을 장식해주는 역할, 그래서 장식음처럼 고려를 했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는 비브라토를 하되, 그러니까 그냥 장식적인 거지, 그게 비브라토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 초기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바이올린을 가슴이나 허리에 대고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주 방법은 우아해 보이긴 했지만 포지션 이동이 불편하고 다소 구부정한 모습으로 연주했는데요. 그러다 1820년에 루이스 슈퍼가 고안한 턱받침 발명과 어깨 받침이 제작되면서 바이올린을 어깨에 고정하고 연주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역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테크닉적으로도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유명한 연주자들 또 어깨 받침 다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해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정말 좋은 음악, 좋은 소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발가락으로 해도 소리가 좋은데 이런 거는 알고 시도는 해보고 근데 이러다가 내 몸이 막 너무 아프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떼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유리 선생님도 여기 스폰지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요. 조그만 스폰지 있잖아요. 유리 선생님처럼. 네. 유리 선생님, 네. 이렇게 스폰지, 작은 거.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하면은 훨씬 나아요. 훨씬. 이게 높이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줄은 지금 거트현은 이 아킬라라는 브랜드가 이거 이태리 줄인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백승록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걸 또 파세요. 그래서 네, 수입해서 파셔서 금방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다양한 줄을 써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라폴리아라는 줄도 있어요. 라폴리아는 네. 막 그렇죠. 맞아요. 라폴리아. 네. 곡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폴리아 그 춤곡 중에 하나. 근데 이 라폴리아는 프랑스 줄인데 제가 최근에 듣는 거는 지금 이 아킬라랑 같은 사람이 만들고 있다. 토로랑. 죄송해요. 잘못된 정보 드릴 뻔했어요. 자, 토로라는 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나요? 하셨을 때? 왜냐면 모던은 네. 정말 악기마다 그렇죠. 회사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악기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을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바꾸는데 10만 원 넘게 들잖아요. 네. 근데 별로다 해가지고 어차피 쓰면 환불이 안 되고 이런 그렇죠. 가격은 그래서 저희는 잘 안 바꾸게 돼요. 그렇죠. 실험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 모던 줄보다는 싸요. 싼 것 같은데 워낙 지속력이 짧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줄은 어떻게 이제 구입을 하냐면 이게 더 복잡한 게 같은 지금 회사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있거든. 뭐 62,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60 이렇게 지금 위에 글씨 써 있죠. 60. 이런 거는 줄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선, A선, D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굵기로 얘기를 해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습도, 온도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튜닝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바뀌어요. 두껍게 그러니까 이 양창자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창자를 이제 진짜 좀 많이 그래서 우리 돈이네요. 다 돈이네요. 어느 나라 돈으로 우리 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특히 막 해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줄이 연주비 근데 벌면 거트현 자체가 한음 약간 조금 이제 오래 씹어주는 느낌에서 시작을 천천히 하고 모든 음을 그래서 다운 업이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 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 그래서 항상 업보는 가볍고 풀어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음감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상대는 약간 성대음감이라고 애매한. 그죠. 아예 모차르트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완전 절대한데 네. 그 악기 하려고 좀 트레이닝 시켜서 상대로 만든. 어떻게 해요? 저 약간 이런 거 들으면 뭔지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약간 맞춰가지고. 저는 이거 악기 할 때 완전 절대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처음에 할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안성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개방에는 솔샵으로 들리니까 손가락 번호를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다 적어놓고 듣지 않고 손가락 번호대로 연주를 했었어요. 쓰쓰쓰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혀 관심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안 한다 이제 그랬는데 하프시코드 그 교수님이 머릿속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 A 스위치를. 그럼 A 스위치를 어떻게 더 만드냐? 그 너가 절대니까 계속해서 이제 튜너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415를 계속 해보는 계속. 그렇게 해서 내 머리에 A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바로 각을 들었을 때 그 스위치가 켜지면 415 켜지면 거기서 절대가 되고 그 다음에 442에 하면 거기에 이제 또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약간 아까 애매모호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전은 430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스위치가 있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모던 악기를 들면 그걸로는 415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걸로 이제 그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악기는 내가 지금 그거야 이렇게. 뭔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악기를 2개를 전공했거든요. 바이올린, 비올라랑. 그때도 교수님이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하라라고 해서 저는 악기 연주할 때 항상 바꿔가면서 연주해도 사람들이 악보 보는데 안 헷갈리냐고 질문하는데 근데 그거는 442에 맞춰서 네, 하는 그러니까 건데 약간 비슷하긴 이게 한데 그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442에 갔다가 네. 1호에 갔다가 이게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때 바로 악기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바로크 악기 하고 만약에 다음 곡은 현대 악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연주가 잡히면 바로크 악기를 연주해서 잡히면 이제 현대 악기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 바흐도 비올라를 위한 작품은 없잖아요. 텔레만 콘체르토 하나 있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또 뭐가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비올라로 솔로로 나오는 것이 레거? 막스 레거? 근데 완전 현대 가기 전에 근데 바로크는 바로 그나마 들었던 게 그 비발디의 여름에서 개지는 소리. 그거 빼고는 비올라라고 나온 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바로크 작품에서 비올라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고 비올라를 안 했을 때는 비올라는 참 악보에 뭐가 없네, 노트가 없네. 약간 특히 바로크 작품에서는 그렇게 하고 놀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빠지지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에서 우리가 화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선생님들 뭐 많이 하고 음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비올라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3도를 채워주는 어떤 되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음악 자체가 거의 바이올린 프랑스 작품에서는 비올라가 또 되게 중요해요. 비올라가. 그래서 그 비올라 파트가 바이올린은 뭐 2개, 비올라가 3개 있는 것도 작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성을 어떻게 채워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비올라랑 바이올린이랑 왔다 갔다 할 때가 조금 어렵다고요. 이제 악보 갑자기 도를 짚는 게 상당히 어색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거 사면은 여기 뒤에 딸려가잖아요. 네, 여기.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보석 같은 건 거예요. 저도 생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크에 이제 좋겠다. 여기에는 온전하게 바흐만 생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갈라미안이고 또 다양한 에디션이 있는데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정말 좋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어떤 핑거링이나 보이는 써놨어요. 그리고 특히 그래도 이반 갈라미안 같은 경우는 이 원본 오리지널에 많이 다르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흐의 어떤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뭐
그림책 보듯이 한번 보는 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슬러의 모양, 슬러의 모양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슬러가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잘 그려진 것도 있고 이렇게 찌글찌글 슬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도 뭐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슬러에서 보면 바흐가 이거 똑같이 이걸 예쁘게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의도한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부터 해보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